그다음에 강원령 목사와 관련해서 2005년 민정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도 중요한 획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척결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8년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잘 안 나오던 얘기예요. 네, 예. 그 안 나오던 얘기인데 김대중 정권 이후에 어떤 민주화 운동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친일파 문제를 약간 이념 문제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으니까 강원령 목사가 등등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쭉 보면 나도 일제 강점기에 투옥됐던 사람이지만 그 명단을 보고 웃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다 단죄한다면 당시를 살았던 한국 사람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일본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인용했는데 강원령 목사 남북대화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캐치프레이드가 쭉 있고 남북 문제는 4대 강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협조가 기묘하다고 봤다. 반미주의의 원인을 쭉 해서 지적했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김수환 추기경 얘기입니다. 이제 세 분을 냈잖아요. 지학순 추교, 그 다음에 강원령 목사,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천주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과 이후에 나올 다른 집단, 다른 집단을 상징하는 건 함세용 신부입니다. 이 양어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죠. 김수환,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어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불안하고 과도하게 좌경화되었다고 판단했는지 김수환 추기경은 보수 야권정으로 돌아서서 정부를 적극 비판했다. 문민정부 이후로 가장 많은 정책 발언했던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그러니까 문민정부 이후니까 김영삼 정권 이후죠. 햇볕 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수도 이전, 사학법 개정 등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친일파 문제도 나도 창씨 개명하고 친사 참배했다고 했다. 이래저래 참여정부와는 이거는 이제 나무위키에서 딴 거고,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했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넘기면 김수환 추경,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솔직히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 열린우리당이 관건 선거.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미국을 반미 친북으로 돌아선다. 이런 계층이 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나라를 이렇게만 끌고 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화해 협력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국민을 굶겨 죽이는데도 저들에게 끌려가기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넘겨보세요. 함세용 신부 얘기입니다. 함세용 신부, 저는 오늘 두 세력을 대척점으로 볼 건데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함세용 신부입니다. 함세용 신부는 사제단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먼저 멘트부터 한번 보시죠. 1942년생이고 사제단 소속이고 2004년, 자, 좀 읽을게요. 2004년 3월,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정권이 이제 극성기에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 자제 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탄핵 반대 집회를 자제해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함세용 신부가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세용 신부의 반박이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 사회는 약간 수직적이잖아요. 그분의 사고는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주교에 대한 순명은 어디까지나 신앙과 윤리에 국한된 것이며 정치적 의견의 표명까지 억압되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수환 추기경을 반항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신앙과 윤리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배 사제에게 온건치 못한 표현을 쓴 것은 다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자기가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은 기본적으로는 옳지만 비판은 좀 받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의열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무단으로 침범한 대진년, 이 대진년이 지금 촛불 시위하는 주사파들이죠. 그 학생들은 의열단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종북주의자 김원웅과 이석기를 수차례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 이거죠.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성향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옹호하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등등해서 이석기 의원을 이석기가 가석방으로 나오자 그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해서 자 요약하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 김수환 추기경이 2010년대 초반에 정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시니까 이거를 이게 한 20-30년 후배입니다. 함세웅 신부가 공격한 거죠. 공격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꾼 거죠. 저도 이 논쟁은 기억해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좀 이따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보면서 3.1운동 때 기독교, 불교, 천도교가 이제 중심에 서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7, 80년대 그 반유신 투쟁을 했던 종교인들은 대부분 1920년대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1970년대 50대죠. 그리고 1920년대에 근대적인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공부 좀 하는 또는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러면서 1970년대에 좀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종교인에 대한 대접이나 어떤 평판이 굉장히 좋았을 때죠. 네. 그러면서 반유신 투쟁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골항쟁 무렵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근대적 정치 이념과 세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의 엘리트층이 종교를 배경으로 성장을 해서 반유신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치 주제로 종교인이 감당하기에 좋은 주제였기 때문에 70년대에 종교인에 기초한 반유신 투쟁이 아주 성황리에 벌어진 거고 하나만 넘겨주시면 자 이게 되면 90년대가 되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급팽창을 하니까 근대적 지식인 집단이 대거 확장됐는데 그 확장 경로가 주로 종교인보다는 교수나 법조인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종교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은 약화된 상태죠. 그래서 민주화 세대에 열반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주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사제단의 신부들, 그 어린 신부들, 그러니까 박주환 신부 이런 사람들은 종교계로서 정치적 발언을 한 거냐, 네. 아니면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종교인이 된 거냐 해서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 후자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마 함세웅 신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종교인의 정치적 영향은 극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은 하위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촛불 시위 뭐 이런 걸 할 때도 종교인들이 대거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변호사, 교수,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서 급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하위 파트너 정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뭐 잘 모르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과거에 그 우리 사회의 종교가 민주화 운동의 역할을 했다는 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 결과물로 지금의 그 시대가 도래한 건데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종교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어쨌든 고민이고요.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성직자, 특히 가톨릭의 일부 성직자들이 이런 증오와 적대, 이런 이렇게 어떤 일탈적인 이런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들 뭐 개인들의 어떤 성향인지 아니면 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의 어떤 여기서 좀 하듯이 어떤 운동권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뭔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일련의 사건 우리 사회의 여러 어떤 사건들에 개입하고 발언한 과정들로 보면 오늘 박주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학번으로 보더라도 2000년대 학번 같거든요. 몇 살이에요, 일단? 40대 한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정말 증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소위 그 어떤 우파 어떤 정부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80년대, 70년대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는 충분히 그런 어떤 저항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당시에는 뭐 정보도 그렇고 폐쇄적인 어떤 사회에서 뭐 저항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정보화 이후에는 뭐 아주 투명한 뭐 정부 운영이고, 또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돼 있고, 또 그럴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 성직자, 그냥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증오하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언행들을 계속 해왔던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또 그 이번에 뭐 교구 내에서 뭐 정직 처분도 하고 또 파면 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좌우 간에 이렇게 진영 대결이 지금 첨예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든 우파든 자기 진영 내에서 발생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이념의 영역을 떠나서 최소한 우리 사회의 어떤 품격,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이런 언행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은 뭐 내가 하면 노맨스라고 하듯이 우리 편이면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안 하고, 상대편이면은 아주 작은 실수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어떤 어르신 이런 언론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교 언론인들이든 아니면 사회 언론분들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뭔가 꾸짖고 거기에다 경각심을 주는 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언행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거기에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야권의 지도부든 어떤 그쪽 정치인들은 또 아주 침묵하고 있잖아요. 마치 여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도 같고, 뭐 아니면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하니까 그걸 방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참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주교 정의사재단과 박주환 신부 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이게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화 운동 세대 전체 문제 같아요. 세대 문제 자체가 종교에 투영된 문제다, 이런 느낌이 있고,